이틀 연속 서울 지역에 초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됐습니다. 초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되고 서울시가 주관하는 야외 행사도 중단됩니다. 우리 동네 히어로에서는 불길 속에 등장해 대형 사고를 막은 은평소방서 의용소방대원 김광현 씨를 만나보겠습니다. 김 씨는 터널 안을 달리던 화물차에서 갑자기 불이 난 위험천만한 순간 몸을 사리지 않고 기꺼이 나섰습니다. 은평구가 40, 50대 재취업을 돕는 4050 세도약 사업을 추진합니다. 신규로 중장년을 채용하는 기업에 9개월간 인건비의 80%를 구가 지원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이틀 연속 서울 지역에 초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6일 아침 6시부터 7일 밤 9시까지 시행됐는데요. 초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고 비산먼지 발생 건설 공사장은 공사 기간을 조정해야 합니다. 서울광장 스케이트장과 남산 봉수의식 등 서울시가 주관하는 야외 행사도 중단됩니다. 서울 지역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원인은 이동성 고기압으로 바람이 약해지고 대기 정체가 지속되면서 미세먼지가 축적됐기 때문입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가급적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외출 시에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개인 건강 보호에 유념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누군가의 용기 있는 행동을 보거나 도움이 필요한 곳에 기꺼이 손을 내미는 이들을 볼 때 따뜻한 위로를 받는 경험 해보셨을 텐데요. 얼마 전 터널 안을 달리던 대형 화물차에서 갑자기 불이 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순간에도 비슷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위험천만한 순간 주저없이 진화에 나선 의인 덕분에 그 누구도 다치지 않고 사고는 잘 마무리됐습니다. 불길 속 등장해 대형 사고를 막은 우리 동네 히어로 손성혜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터널 안에 멈춰선 화물차에서 시뻘건 불길이 솟습니다. 불길이 더 거세지는 순간에 누군가 뒤에서 달려나오더니 난간을 뛰어넘습니다. 이 남성은 주저없이 터널 벽면 소화전에서 소방호스를 끌어와 불을 끄기 시작합니다. 불길 속에 등장한 소방영웅은 김광현 씨. 일단은 빨리 꺼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었고요. 빨리 꺼야지 이제 2차적인 이제 인명피해가 없을 거라 생각으로 그냥 빨리 끄게 된 거죠, 그냥 몸이 먼저 그냥 뛰어들게 되더라고요. 김광현 씨는 퇴근길에 화재 사고 현장을 목격했다고 말합니다. 사무실 퇴근하는 길이었습니다. 사무실 퇴근하는 길에 터널 안에 진입했는데 4차로에 보니까 이제 화물차 오른쪽 하단에서 이제 불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 김 씨는 2차 피해가 나지 않게 터널 안에 있던 차량부터 대피시켰습니다. 자신보다 다른 이들의 안전을 먼저 생각해 용기를 낸 겁니다. 바람이 이제 지난 방향 너무 세게 불다 보니까 다시 불길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이제 3차로에 서가지고 1, 2차로, 3차로 오는 차들을 다 밖으로 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소화전으로 가서 소화전 호스로 뺀 후에 이제 2차 진압을 진행한 거죠, 이제. 어릴 적 꿈이 소방관이었던 김광현 씨는 결혼 후 자연스럽게 의용 소방대원으로 활동하게 됐고 도움이 필요한 곳으로 달려가 손을 보태고 있습니다. 가족들도 이런 김광현 씨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신발을 보니까 엄청 그름이 묻어있고 해가지고 옷에도 좀 막 옷도 지저분해져 있고 해가지고 물어봤더니 불을 끄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어떻게 그랬어 하면서 이제 잔소리를 좀 했죠. 이제 무슨 일이 생겼으면 어떡할 뻔했냐 하면서 또 이제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한 거 보니까는 뭐 자랑스럽더라고요. 하마터면 큰 사고로 번질 수 있었던 터널 안 차량 화재. 김광현 씨는 위험한 순간을 지나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꺼이 나선 우리 동네 히어로입니다. 그냥 당하신 분들이 제 가족일 수도 있고 제 지인분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면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행동한다는 생각보다는 또 상황이 일어나면 또 달려들겠죠, 그냥.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최근 난방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서울시가 난방 취약 현장을 방문해 상담을 실시합니다.
시는 먼저 중앙난방 사용 공동주택 가운데 2000년 이전 준공된 75개의 단지를 찾아 보일러를 점검하고 열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전달합니다. 또 목동 1단지 등 지역 난방 사용 54개의 단지 가운데 열 사용량이 30% 이상 증가한 단지를 중심으로 집중 상담을 실시합니다. 이 밖에 단독주택은 자치구와 합동으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방안을 안내할 방침입니다. 서울시가 8일 예정이었던 서울광장 이태원 분향소 철거를 오는 15일까지 일주일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유가족이 선호하는 추모 장소를 오는 12일까지 제한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요. 서울시 오신환 정무부시장은 브리핑을 통해 유가족의 비통한 심정을 이해하고 있다며 분향소에 대한 행정 대집행을 일주일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오 부시장은 또 유가족이 선호하는 추모 장소를 오는 12일까지 제한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요. 이에 앞서 서울시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에 녹사평역 지하 4층 등 3곳을 추모 공간으로 제한했지만 유가족들은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은평구가 40, 50대의 재취업을 돕는 4050 세도약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은 신규로 중장년을 채용할 경우 최대 9개월간 인건비의 80%를 지원받고 사업 종료 후 고용 승계할 경우 2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은평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오는 15일까지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은평구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집이 없는 1인 청년 가구에 월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것으로 최대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지원 대상은 은평구에 사는 만 19세에서 39세 무주택 1인 가구로 임차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에 월 임차료가 6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을 원하는 청년은 은평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되는데요. 은평구는 자격 요건과 소득 등 세부 심사를 거쳐 다음 달 말 대상자를 선정해 통보할 계획입니다. 양천구가 만 100세 이상 부모 등을 부양 중인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합니다. 효도수당은 세대당 20만 원으로 매년 2월 초에 한 번 지급되는데요. 지급 대상은 양천구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 10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 중인 가정의 세대주 또는 가족 대표입니다. 시설 입소 등 미동거자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은 만 100세가 된 첫 해 주민등록상 생일이 속한 달의 20일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행정 전산망과 현지 확인 조사를 거쳐 신청한 다음 달 수당이 지급되는데요. 현재 양천구에 거주하는 100세 이상 노인은 80여 명으로 구는 지난 2012년부터 지금까지 모두 202명에게 효도수당 4천여만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새학기가 다가오는 봄 이사철이면 주택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개학과 입학 시기에 앞서서 이사를 가는 일들이 많았던 때를 기억하고 하는 말인데요. 하지만 금리 인상과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 이 말을 체감할 수는 없는 요즘입니다. 최근에 전세 시장은 불안과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전세 가격이 크게 떨어져 집주인은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걱정에 밤잠이 오질 않고 전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아서 나갈 수 있을지 겁까지 나는 요즘인데요. 빌라 전세 계약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계약 자체가 두렵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가 눈덩이처럼 늘고 있는데 아직도 깡통 전세 물건과 전세 사기꾼들을 가려내는 게 어렵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세입자들이 거래 전 전세 물건이 안전한지 확인할 수 있도록 안심전세 앱을 만들어 배포하고 피해 방지 방안을 알리고 있습니다. 신중하고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안전한 보금자리를 찾아야 하는 요즘입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은 우리 사회의 해묵은 과제 중 하나입니다. 당장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기금액은 시간이 갈수록 고갈될 것이 뻔하기 때문인데요.
조만간 국민연금 개혁안이 공개될 예정인 가운데 보험료율 인상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습니다. 네, 지금보다 더 내야 한다는 데 불만이 예상되는데요.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을 똑똑하게 활용하면 노후 준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지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민 노후 자금이라 불리는 국민연금. 국민연금 기금액이 앞으로 32년 뒤 고갈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2018년 추계보다 기금액 소진 시기가 2년 더 빨라진 겁니다. 국회 연금개혁특위사나 민간자문위원회가 연금 개혁안을 논의 중인 가운데 보험료율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요새 계속 금리랑 물가도 계속 오르고 있고 그렇지 않아도 빠듯한데 더 빠듯해지니까. 저는 일단은 찬성입니다. 현재는 힘이 들지만 우리 그 자녀들이 먼 미래를 바라봤을 때 보다 그 윤택한 삶을 위해서는 지금은 조금 힘들지만 연금 개혁안을 두고 세대 간 갈등이 우려되는 상황. 전문가는 국민연금을 똑똑하게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노후 준비 수단 중 국민연금의 가성비가 가장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한 가정에서 부부가 국민연금을 제대로 활용하셔서 준비하신다면 기본적으로 150에서 200은 준비할 수 있다. 연금 수령액을 높일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실직 후 국민연금을 못 내면 추후 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있고 국민연금을 늦춰받는 연기연금 제도도 있습니다. 80세 이상까지만 살 수 있다면 국민연금은 늦춰받는 것이 늦게 받는 게 이득이다. 훨씬 더 좋습니다. 1년 늦출 때마다 연금액이 7.2%씩 올라갔기 때문에 수령액이 줄어들 특집 헬로이스토크 100세 시대를 준비하라에서는 슬기로운 국민연금 활용법을 소개합니다. 언제든지 과거에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충남의 알프스라 불리는 청양에서 얼음 분수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얼음과 눈으로 만든 다양한 작품들이 관광객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네, 겨울 막바지 축제를 즐기기 위한 방문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호석 기자입니다. 얼음과 눈을 활용해 만든 커다란 얼음 조각이 눈에 띕니다. 눈으로 만든 벽에는 인기 만화 포켓몬스터의 캐릭터들이 가득합니다. 청양 알프스 마을의 얼음 분수 축제 현장입니다. 이번 축제는 얼음 분수와 얼음 동굴 등 70여 점의 작품이 마련됐습니다. 최근 이곳의 작품들이 SNS에서 인기를 끌며 사진을 찍기 위한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대전에서 왔고 저는 평택에서 왔어요. 네, 요즘 인스타그램에서 되게 핫해가지고 실제로 보고 예쁘게 사진 찍고 추억을 남기려고 놀러 왔습니다. 얼음 작품과 더불어 축제에선 다양한 즐길거리도 준비됐습니다. 눈썰 매장은 난이도에 따라 6개가 준비돼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고 얼음썰 매장에선 전통놀이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봅슬레이와 짚라인 체험장에선 빠른 속도를 즐기며 스트레스를 풀 수 있습니다. 다양한 체험과 더불어 여러 부대시설도 마련되어 있어 이곳을 찾는 가족 단위의 관광객도 많습니다. 얼음분수 축제는 지난 2008년 주민 100여 명이 힘을 모아 시골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축제가 입소문을 타면서 매년 약 40만 명의 방문객이 찾을 정도로 인기를 끌며 마을 소득에 큰 보탬이 됐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한 차례 축제가 취소되고 지난 2년간 방문객이 줄어든 상황. 이번 축제는 사회적 거리 두기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로 개막 한 달 만에 방문객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좀 움츠렸었는데 올해는 이제 코로나가 이제 해제되고 이렇게 활동적인 시기가 되다 보니까 올해는 작년보다 예년보다 조금 더 많은 관광객이 와서 저희 마을의 살림에 큰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인생 사진도 찍고 다양한 체험도 즐길 수 있는 청양 알프스 마을의 얼음 분수 축제는 12일까지 진행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서울시가 청소년 유해 장소인 룸카페와 멀티방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시는 오는 13일까지 경찰과 청소년 유해 환경 감시단과 함께 룸카페와 멀티방에 대해 청소년 출입 고용 여부와 음주 흡연 행위, 혼숙 여부 등을 단속할 방침입니다.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청소년 출입 금지 표시가 부착되고 위반 사항에 따라 과징금과 징역 벌금 등이 부과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고맙습니다.